안녕하세요. 최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영역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엑셀 파일을 참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수를 하기 이전에 엑셀에 대해서 수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은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이죠. 엑셀에서는 일반 수학 계산처럼 괄호를 우선해서 계산을 하고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거합니다. 그리고 엑셀을 엑셀의 셀에다가 수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호를 사용을 해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등호 1 더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1과 2를 더한 결과값이 엑셀에 이렇게 셀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수식은 반드시 등호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 즉 수식 혹은 계산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수식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됨을 알았으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식에, 즉 계산식에 함수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에서 펑션이라는 말은 기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단위의 어떤 기술, 어떤 기능, 능력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수는 복잡한 수식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미리 정의되어져 있는 식을 의미합니다. 함수 내에 사용되어지는 인수로 지정된 값을 이용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죠. 각 함수에 필요한 인수를 넣어서 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아래의 함수 구조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함수 구조를 표현을 했고요. 함수는 등호 뒤에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 인수를 사용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더해 주세요라고 합계를 하는 함수죠. 그래서 매개 인수를 사용을 해서 인수의 값과 인수에 있는 적용되어져 있는 값들을 모두 더해서 그 결과값을 셀로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sum이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죠. 그래서 아래에 보면 자, 각 함수에 사용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호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명이 있죠. 그리고 함수는 반드시 갈로로 안에 있는 매개 인수를 갈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고요. 갈로 안에는 인수라고 해서 실제 값 혹은 참조들이 인수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혹은 인수에는 함수도 포함할 수가 있죠. 자, 콜론과 콤마는 셀 주소에 대해서 관련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인수를 각각 하나하나씩 구분을 할 때는 컴마 그리고 셀들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에는 콜론을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워크시트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 라이브러리 워크시트 탭이죠. 자, 함수 라이브러리라 함은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의미잖아요. 함수를 모아둔 곳을 우리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자, 수식 탭으로 이동을 하면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함수 라이브러리는 자, 시적절하게 뭐 재무 함수에 대한 목록들, 그 다음에 논리 함수는 논리 함수들끼리 엮어서 표현을 하고 문자와 관련된 텍스트 함수들은 텍스트 함수와 관련된 것들끼리 또 서로 이렇게 묶어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아둔 것을 우리는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함수가 텍스트, 논리, 수학 삼각함수, 통계, 그리고 찾기 참조 등의 범주로 분류되어져 있고요. 쉽게 함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자,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용해서 직접 입력을 해서 함수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수가 익숙하다면 직접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그래야지 보다 빠르게 계산식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를 가지고 온다면 함수 마법사가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죠. 자, 직접 수식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함수 삽입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수식 입력줄의 fx를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함수 마법사가 활용이 되고요. 이 마법사 대화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를 골라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직접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마법사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함수 마법사는 함수를 좀 쉽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매개 인수에 대해서 항목을 구분을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각 매개 인수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함수가 사용해야 되는 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만약에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게 오류인지 잘못 입력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게 찾아가는 과정이 약간 뭐 타이핑을 암기해서 타이핑 치는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하는 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함수에 대해서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다면 타자를 쳐서 함수를 직접 수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워크시트 연산자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식, 수식을 사용을 할 때에는 산술 연산자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엑셀에서. 자, 일반 수학에서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산자의 모양에서 곱하기에서는 별표로 대체가 되고요. 나누기는 슬래시가 나누기 기호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사용 예제는 이와 같죠. 자, 백분율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백분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백분율은 자 1하고 퍼센트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백분율을 사용하게 되고 100분의 1의 값을 가져서 0.01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캐럿 기호가 있습니다. 이 캐럿 기호는 제곱에 대한 이야기죠. 캐럿 앞에 있는 수치, 자 2의 2승계 혹은 2의 3승계 이렇게 2의 승수를 혹은 거듭 제곱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캐럿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할 연산자,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는 자,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항을 생략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셀에 대한 것이 기준값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등호, 그리고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뭐라고 하는 이런 비교 연산자들은 또 같지 않으면 이렇게 부동호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서 같지 않음을 표시를 합니다. not equal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예제는 다음과 같고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 내용은 숙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는 참과 거짓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연산자는 어떤 비교연산자의 결과값은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어떤 조건에 따른 혹은 뭐 결과를 표현을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조건연산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텍스트 연산자라고 해서 연결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mpersand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키보드의 숫자 7 위에 있죠. ampersand 키를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자를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 ampersan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관련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연산자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참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참조 연산자는 콜론과 컴마가 있죠. 그래서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셀의 주소값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두 셀 사이의 범위를 지정을 해 주게 되죠. A1에서 C2까지의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콤마는 어떤 구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내용과 또 이만큼의 내용을 각각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해주는 것을 콤마이죠.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뭐 아마 수학에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연산자 기본적인 연산자 우선순위 뭐 동일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순위를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괄호 기호를 사용을 해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수식 입력 탭에 가서 여러분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직접 수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에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열의 금액에 이 5번 셀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수식을 입력을 하려면 등호를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자, 내가 계산식을 해야 돼. 왼쪽에 실제로 계산되는 값은 수식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숫자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열과 D열의 단가와 매출에 대해서 단가가 5,500원인데 10개가 판매가 되어졌다면 그 금액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곱하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단가를 참조를 해줍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연산자 별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D에 매출에 10개 D5번 셀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D5번 셀을 참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D5번 셀로 가면은 뭐가 있냐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C5번 셀로 가게 되면 5,500이라고 하는 그 값이 있죠. 이 두 값을 곱한 결과를 현재 이 5번 셀에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수식 입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터를 하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5,500에 10개를 곱하면 55,00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금액 이 5번 셀에 대한 내용은 왼쪽에 인접해 있는 C5번 셀과 D5번 셀에 곱한 결과가 금액이 될 텐데요. 그 밑에 있는 C6번 셀과 D5번 셀도 같은 어떤 연산을 해 주기를 바래요.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5번 셀을 선택을 한 후에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이 참조 값이 행값이 증가가 되어지죠. 그래서 인접해져 있는 숫자를 계산식으로 똑같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엑셀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아주 뭐 대단한 기능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채우기 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우기 핸들 때문에 계산식이 무지하게 쉬워지는 것이죠. 자,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G열에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는데 이 매출액은 자, 실제 매출액은 단가와 매출량을 곱한 결과 금액에 할인율을 적용시키면 실제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판매를 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5%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되니까 매출액은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매출액의 바로 할인율을 5%를 곱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5% 하면은 5%는 얼마였죠? 100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0.05가 될 텐데 이걸 0.05를 곱하게 되면 엄청 낮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해서 55,000원에 대해서 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를 사용을 해서 갈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우선 이 에다가 곱하기 갈로 열고 숫자 1에 대해서 실제 이제 금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에서 할인율을 빼게 되면 이는 95%가 되겠죠. 실제 95%의 값이 할인되어진 값이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먼저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번에는 뭐 드래그를 하지 말고 더블 클릭을 하면 원하는 값이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지 않더라도 밑에 자동으로 치워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섯 번째 매출 함수 라이브러리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1월 항공 매출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자, 총 매출이라고 해서 가격에 총 매출을 합니다. 총 매출이라는 이야기는 합계를 의미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합계죠, 합계. 그래서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sum은 매개인 수가 좀 많아요. 그쵸? 그래서 등호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S라고 하게 되면 S로 시작하는 함수가 좌르륵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팝업 메뉴에서. 자, 그래서 U까지 하나 덜 치게 되면 SU로 시작하는 함수가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탭키를 누르면 함수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래쪽에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나타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잘 모른다 라고 하면 자, 저기 수식 입력줄 옆에 있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자, 함수 마법사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sum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하고 자, 이렇게 보면 얘는 토탈 255개까지의 인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의 인수의 값을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sum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고 가격에 대해서 G열에 대한 가격을 총 매출을 할 거니까 가격에 G5번세를 찍고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합니다. 데이터량이 적지는 않죠. 자, 그래서 드래그를 한 후에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갈로를 닫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총 매출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요. 자, 이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음에 단축키를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G5번셀을 찍고 컨트롤 키와 Shift 키를 누르세요. 그리고 방향키 아래쪽 키를 누르면 자, 비어있는 셀까지 앞까지 모두 선택이 되어지죠. 그래서 드래그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 Shift 방향키 아래쪽.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방향키를 이용을 하거나 Shift 키를 이용해서 방향키를 이용을 하거나 컨트롤과 Shift 키를 조합을 해서 방향키를 이용을 하거나 할 때 나의 제어가 셀의 위치가 이동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엔터 하면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가격을 찍겠습니다. 방향키를 방향키 아래쪽을 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칸씩 이동이 되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쪽을 누르면 맨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곳, 비어있는 셀 바로 위, 데이터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방향키 위쪽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비어있는 셀 바로 아래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방향키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 자, 내가 있던 데이터의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동을 하고요. Shift 키를 한번 눌러서 이동을 해볼까요? 방향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이 되죠. 방향키가 이동이 되는 곳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과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 혹은 다시 한 번 더 왼쪽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범위 선택을 하게 되죠. 좀 전과 같이 함수에서 인수에서 참조해야 될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단축키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평균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합계를 sum이라고 했고요. 평균은 average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은 sum과 마찬가지로 average는 sum과 동일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함수의 명만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등호 AVER, average 다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AVER까지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average라는 함수 관련된 내용이 쭉 보이고요. 탭 키를 누르면 average 그리고 가격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쪽 하면 현재 선택한 부분만큼 평균을 구해주세요. 엔터 하면 평균 값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지역 매출 보고서를 이용을 해서 총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썸과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빈칸을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해보셨나요? 어렵진 않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매출액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equal sum 탭 하고 총 매출액은 1, 4분기에서 4, 4분기까지 블럭을 씌우고 엔터 그리고 자, 총 매출액에 을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평균 매출액은 1, 4분기와 4, 4분기의 평균이겠죠. 등호 AVER 그리고 1, 4분기와 4, 4분기를 이렇게 블럭 씌우고요. 갈로를 닫으시면 되겠죠. 엔터. 자, 그럼 평균 매출액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요. 자, 어렵지 않죠? 자, 함수의 기본, 아주 기본 함수를 여러분들은 익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합계라고 하는 워크시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이 자동합계는
자동합계와 관련되어 있는 함수는 5개가 있어요. 자, 파일 메뉴에 가봅니다. 아유, 미안요. 홈 탭에 가볼게요. 홈 탭에 가면 오른쪽에 편집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자동합계가 있어요. 자, 자동합계에서 셀렉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숫자 개수라는 말은 카운터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카운트 함수는 셀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함수를 숫자 개수 함수 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합계는 sum, 평균은 average, 숫자 개수는 count, 최대값은 max, maximum의 약자죠. 최소값은 mean, minimum의 약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 5가지 함수는 무지하게 많이 사용되는 함수고, 그렇다 보니 이 함수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합계해주고 자동으로 계산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어떤 영역을 범위를 직접 지정을 해서 합계를 해주시고요. 직접 지정해서 평균을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성적표 자동 합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워크시트를요. 자, G3번 셀에 가서 합계를 할 거예요. 합계를 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 물론 사용되어지는 sum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여기에서도 홈 탭에 가서 혹은 수식 탭에 가면 함수 라이브러리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사용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자, 홈 탭에 이게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또 편리한 기능이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걸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전에 sum이라는 함수와 average 함수 직접 뭐 타이핑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요 그런 부분들은 잘 하기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 초보자인 사람들의 경우에 이 자동 합계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합계에서 자동 합계만 자, G 3번 셀을 선택을 하고 자동 합계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sum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 어떤 범위에 대해서 이걸 합계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지만 어, 시스템이 알아서 네가 합계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지 라고 맞지? 라고 하는 묻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숫자가 있는 녀석이 이만큼이니까 왼쪽에 있는 이 녀석 전부가 네가 합계하려고 하는 대상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에 이런 자동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동 합계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엔터 칠게요. 그리고 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하고 평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 합계에서 평균을 찍으세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한 평균이지 합계까지 구한 녀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임의로 다시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합니다. 학생 수라고 하는 것은 학생 수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동 합계 숫자 개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자,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국어에 대해서 점수값을 가지고 와야 돼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름을 이렇게 갖고 와서 몇 명이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을 가지고 오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만큼 블록을 씌워서 가져왔으면은 6개의 셀이 있어서 학생 수가 6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카운트 함수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숫자가 있는 데이터에 값만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대표를 하든지 합계를 하든지 평균을 하든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 숫자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셀의 개수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만약에 문자 김미소, 권수림, 박보람, 미상순, 차유람까지 이 사람을 쓰고 싶다라고 이 사람 이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운트 아래쪽에 보면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A는 문자라는 의미인데요. 자, 카운트 A를 사용을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문자 값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등호에서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는 녀석도 같이 여러분들 암기를 하면 좋은데요. 카운트 블랭크는 공백의 셀,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모든 셀에 대한 개수를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이만큼 드래그 하게 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에 여섯 개를 이렇게 카운트를 할 거예요. 만약 카운트 블랭크에서 자, 이렇게 평균 있는 곳을 하게 되면 공백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부 다 값이 있죠. 그러면 이 값은 0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값을 한 개씩 주면 자, 비어있죠? 그래서 한 개가 카운트가 될 겁니다. 자, 최우수 성적은 가장 높은 성적이겠죠. 그래서 합계해서 최대 값을 사용을 합니다. 최대 값, 최우수 성적은 우리가 최우수 성적은 합계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 세워서 합계. 최하위 성적은 자, 자동 합계를 이렇게 최소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인접해져 있는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안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합계에서 가장 작은 이렇게 값은 최하위 성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인 수식과 함수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자동 합계에 사용해야 하는 기본 함수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함수 기본 형태 꼴과 함수 사용하는 방법들을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배운 함수는 sum 그리고 average 평균이죠. 자, 그리고 count, max, min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count에서 count A,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더 추가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